여러분들 만나 뵙기 위해 가지고 이제 진주에서 버스를 타고 오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너무 많았는지 교통사고 크게 났어요. 우리 차가 아니고. 아니 뭐 정말 그분들이 안 다쳤기를 바라요. 예를 들면 피도 보이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많이 지체되어 가지고 그래서 강남 고속터미널에 도착한 상태에서 원래는 여유스럽게 식사를 하고 샵도 하고 하려고 했는데 식사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뭡니까 편의점에 가서 김밥 한 줄 사가지고 먹으면서 뛰면서 달려왔어요. 그래서 마음이 급해요. 그래서 시계가 어디 있나요? 저기 있죠. 그래서 제가 주어진 시간만큼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98년 12월 달에 사인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파운데스 EDC로 재미나게 이제 삶을 누리고 있는데요. 25년이 됐죠. 그래서 25년 정도, 이제 만 25년이 됐거든요. 만 25년 정도를 지나면서 이제 이대로 계속 그대로 이제 현재 상태를 유지하며 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또 새로운 도전할 것인가. 지금은 도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온 것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나누어 준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함께 도전한다는 생각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상황 자체가 그렇게 좋은 상황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상황은 좋지 않지만 도전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죠. 아니면 지금 상황이 좋아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이 두 부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제 이제 스토리를 에피소드 중심으로 좀 이야기할 테니까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고 도전하는 상황으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게 제 소망입니다. 제 스토리를 잠깐 이야기하자면 저는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부자가 되는데 방법은 다른 게 없잖아요. 그래서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쯤에는 원래 처음에는 이제 부자가 되기보다는 권력을 쟁취하려고 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어렸을 때부터 뭘 심어줬냐면 육사를 가라, 그리고 정권을 잡아라. 그러니까 쿠데타를 일으키라는 이 말이죠. 그런 다음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신체 구조상 제가 육사를 못 가게 되는 상황을 고등학교 2학년 때 알았어요. 이 팔이 골절이에요. 아탈구 현상이 일어났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신체 검사에서 떨어지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러면 정권을 못 잡더라도 부자는 돼야 되겠다, 뭘 할까 하다가 의사가 되기로 마음을 굳습니다. 그런데 일반 의사가 되는 것보다는 어려서하고도 없고 이빨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치과 의사가 되려고 생각했는데 결국 성적이 안 돼요. 성적이 안 돼가지고 제가 포기를 하고 제가 이제 꿈꾸던 생명 현상에 대한 어떤 탐구가 그 욕구가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제 아버지가 교편을 자꾸 계시면서도 바다 뱀장어 생태 연구를 하셨어요. 5살 때부터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배 타고 나가서 뱀장어를 잡아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아크릴에다가 이렇게 알코올 70% 알코올에다가 희석해가지고 하는 그걸 제가 작업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생명 현상에 대한 탐구가 굉장히 욕구가 강한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됐냐면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초등학교 교편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빠른 연도예요. 그래서 남들보다 한 일찍 들어갔겠죠. 들어가가지고 봄철 되면 학교에 안 가고요, 올챙이 잡고 있는 거예요. 올챙이가 노는 게 더 신나, 재미나. 근데 꼭 저 혼자는 안 놀았어요. 누구를 데리고 놀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도 학교를 그만두고 저도 학교를 그만두고 초등학교 1학년을 제가 재수를 합니다. 나중에 고등학교 때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 같이 놀던 그 친구도 같이 재수해가지고 내가 같이 다니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생명 현상으로 뭔가를 갖다 부자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어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대학을 선정할 때 어차피 제가 원하는 대학은 못 가요. 그리고 재수를 했는데도 못 갔어요. 저희 아버지에게는 학교가 3개 있었어요. 대학교가 진주에 있는 경남을 대표하는 국립대학교, 그 다음에 아니면 허용할 수 있는 곳은 부산대학교,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국립대학교밖에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대, 고대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 아버지에게는. 왜?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장 가까이 있는 진주에 있는 학교를 가면서 제가 대학을 들어갈 때도 그 선생님 한 분이 미생물학과를 들어갔는데 제가 2회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한 분이 스승님이 노벨상을 받으셨던 분이세요. 우리 선생님의 스승님이. 그래서 서울대에 있는 선배들도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분들도 모두 다 용 꼬리가 되는 것보다는 그 뱀의 머리가 되는 게 낫다 이렇게 해서 갔는데 엄청나게 후회를 했어요. 4학년 때. 용 꼬리는 용이고요, 뱀 머리는 뱀입니다. 그걸 알게 됐어요. 원래 계획은 어차피 지방에서 학부를 나왔지만 카이스트로 갔다가 그 다음에 유학을 가서 그 다음에는 이제 자학을 교수를 하면서 노벨상을 받으면서 부자가 돼야지. 인정은 노벨상을 받는 거고 특허를 가지고 부자 되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결국 카이스트 시험을 치면서 지금 그렇지 않은데요. 카이스트 시험을 치는데 다 합격을 했는데 마지막에 구술고사까지 다 봤는데 나중에는 결국에 최종적으로는 떨어졌어요. 저 때문에 교수님들이 모여서 수험부에서 회의를 했대요. 지방에 있는 학생인데 이걸 붙여주려는 말이 되나. 근데 저는 그 대학 출신의 선배들의 기여도가 빵점인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과기대 4명, 서울대 3명, 연대 1명, 고대 1명으로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길로 제가 보따리를 싸매고, 왜냐하면 저는 학창 시절부터 그냥 한 24학점씩 들었거든요. 24학점씩.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이 놀 때도 그래서 마지막 4학년 1학기를 육학점을 하면서 조기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했냐면 그 대학교 뭐 3학년 뭐 4학년 되면은 졸업여행 가잖아요. 졸업여행도 가지 않고요. 왜냐하면 다른 학과에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졸업여행을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졸업식 날에도 부모님 보고 오지 말라 그러고 도서관에서 공부했어요. 졸업식 날에도, 대학 졸업식 날에도.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받았어요. 제 후배들이 꽃다발을 사들고 졸업식장을 돌아다녔는데 8월 25일이거든요. 졸업식이. 돌아다녔는데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한 애가 이 선배 또 도서관에서 공부할지도 모른다 해서 도서관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문을 꽉 열면서 선배 여기 있으면 어떡해요 그러면서 졸업식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전체 있는 도서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다 쳐줬어요. 그런 정도의 하여튼 인생을 걸고 공부를 했죠. 그러면서 카이스트에도 실패를 하고요. 그리고 바로 서울로 올라왔어요. 서울대 이제 미생물학과를 들어가려고요. 그래서 올라와서는 교수님들을 일일이 한 분 한 분을 만나뵈면서 내 이력을 이야기하고 내 미래에 대한 포지션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여기서 석사를 마치고 유학은 박사는 유학을 나갈 겁니다. 그래서 석사만 합격할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뭘 원하냐? 그래서 여기에 있는 2학년부터 4학년까지 선생님의 전공이 요구니까 전공 수입을 더 해달라 해서 2학년부터 4학년까지 제가 청강을 합니다. 모든 선생님들에게 허락을 다 맡으면서. 그래서 하여튼 괴짜 학생이 들어왔다라고 소문이 막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1년이 지나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제 서울대 미생물학과 학생들이 석사 장교라는 제도가 없어지면서 모두 군대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자체 경쟁률이 1.4대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과정 선생님이 조금 라바라 네, 아무래도 안 되겠는데 그냥 바로 유학 가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다시 제 학교에 있는 선생님에게 연락을 해서 봉천동에 자취를 하고 있었거든요. 낙성대 쪽에. 그래서 그러면서 다시 제가 마지막 야간 열차를 타고 진주로 가서 아침에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선생님들이 그 선생님에게 직접 통화해가면서 그러면서 내려오는 게 낫겠다. 어차피 시험에 붙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는요, 타 대학 학생과 일반 학생이 수험 번호가 달라요. 앞번호가. 그래서 다 채우고 난 다음에 나머지를 채우는 구조였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다시 울면서 다시 마지막 야간 열차를 타고 진주로 들어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은데요. 과거 얘기하니까 저도 울컥해지는데요. 서울만 올라오게 되면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났어요. 서울만 올라오면. 그리고 그 철교를 지날 때, 지하철 타고 철교를 지날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요. 왜냐하면 공부하던 시절에 어렵고 힘들 때마다 지금은 한번 가보니까 완전히 재개발이 돼서 달라졌던데요. 옛날에는 다 거기가 판자촌이었거든요. 그곳에 가서 내 인생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성구수를 끼우는데 그렇지였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유학길로 좌절되고 그러면서 지방에 있는 박사과정을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교 다니는 선배들하고 또 친구들하고 계속 교류를 하면서 어떻게 잘 돼가냐, 잘 돼가고 있냐, 혹시 이제 다른 생각할까봐 제가 그래서 옛날 과거 경력도 있거든요. 자살하러 간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다른 생각을 할까봐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그 길이 이제 좌절되면서 그럼 어떻게 이제 큰 부자는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은 중산층이라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낮췄어 이제. 그럼 중산층이 살 수 있는 방법은 고시밖에 없잖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고시 박사과정 2학년 때 고시를 병행했어요. 결혼생활, 고시, 박사과정 코스워크 너무너무 힘든 거였지만 힘든 것은 중요치 않잖아요. 이걸 마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떤 삶을 누릴 것인에 대한 어떤 비전이 설정되게 되면 지금 고통은 아니거든요. 지금의 고통이라는 것은 내가 앞에 이것을 그대로 진행했을 때 나에게 어떤 삶이 주어질지에 대한 어떤 포지셔닝이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비전이 설정이 되지 않으니까 괴로운 거죠.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힘든 점은 없었어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세월이 있었어요. 근데 세 가지를 동시에 다 하면서 그래도 희망에 찼죠. 그런데 1차 붙고 2차 떨어지고 1차 붙고 2차 떨어지고 4년 당하면서 이제 더 이상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것도. 이거 지금은 뭐 합격 발표할 때 뭐 인터넷으로 다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무조건 전화했거든요.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전화 걸면요. 수험번호 1, 2, 3, 4, 5, 6, 7 번은 합격자 명단에 없습니다. 여기 나오고요. 하나는 1, 2, 3, 4, 5, 6, 7번의 이름은 조창현입니다. 합격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번은 이게 노이로제. 차라리 인터넷 합격 불합격 통지 받으면 되는데요. 전화하는 것은. 그래서 옛날에 어느 허용되냐면 다들 집에서 못하고 공중전화에서 해요. 공중전화에서. 그래서 그날 공중전화가 박살나는 공중전화 박살이 나왔어요. 근데 그 박살이 나더라도 경찰서 가게 되게 되면 무혐의가 다 풀려났어요. 허용을 해주는 거야. 그때만큼은. 지금 같으면 뭐 그죠? 손괴죄죠. 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떤 모습이 됐죠? 그냥 현실적인 모습이 된 거예요. 이 메비우스의 띠거든요. 메비우스의 띠. 한번 꼬아놨잖아요. 한번 꼬아놨기 때문에 인생이 꼬이는 거죠. 그래서 게임이가 아무리 돌고 돌아도 그 위치예요. 그 서민인 거죠. 서민 제일 아래 보세요. 업사죠. 영어로 보면 재미있죠, 그죠? Working class, 노동계급이죠. Ordinary people, 걸리적거리는 사람들이죠. Poor worker, 일하는 데는 전문가죠. 그래서 일을 하는데요. 직장에 들어갔는데 일을 하는데 그냥 몰입을 해버려요. 왜냐하면 정신이 말짱하면 돌아버릴 것 같아. 그래서 몰입을 해서 그냥 이런 몰골로 살았어요. 네. 아침 8시 출근, 새벽 1시 퇴근. 네. 그걸 했었어요. 그리고 또 노동관계 일을 쪽을 했기 때문에 집에 들어와서 새벽 2시부터 4시까지는 또 노동법을 공부했었어요. 그러니까 잠배 시간 안 자는 거죠. 그래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예요? 돌아버리는 거죠, 뭐 이게. 왜냐하면 뭡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상이 안 나네. 뭐 높이 나는 색, 뭐라 그러죠? 아니다. 그러니까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그러니까 높이 있는 것이 떨어지면 더 아픈 거죠. 꿈을 크게 꿨다가 이루지 않으면은 그냥 너무 아픈 거잖아요. 그게 어떤 거냐면 개천에서 용나기를 기대했죠. 근데 여의주를 못 만난 거예요.
그럼 이무기가 된 거죠. 괴로운 거예요. 사람들하고 스키지도 못해요. 그리고 제 체질 자체가 술을 못 마셔요. 아마 술을 마실 줄 알았다면 제가 아마 술에 취해서 제가 아마 지금 죽었을 거야. 살아있지를 못했을 거죠. 그래서 그냥 몰입을 해봤어요. 이럴 때 예, 그래도 내가 이 상태에서 머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막 찾고 있었어요. 애널리스트가 돼볼까? 그 다음에 경영종합 컨설팅을 할까? 그러니까 변호사 몇 명, 그 다음에 환경기술사, 그 다음에 회계사, 노무사 이렇게 연합을 한, 지금 보면 네트워킹인 거죠. 이렇게 모아가지고 어느 쪽에서 기업체에서 법률적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노사, 노무, 환경 쪽을 다 하겠다는 거죠. 요걸 내가 센터를 하겠다는 거죠. 이런 것도 한번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물류 비용이 10%가 넘었었어요. 그래서 물류 컨설팅을 해볼까? 왜냐하면 제가 노동계 쪽에 일을 했으니까 앞으로 전망 어떤 일을 하게 되게 되면 이제 유망 직종 30선 안에 여기 1, 2, 3번이. 그래서 요걸 해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재기를 해봐야 되겠다. 부자가 되겠다고 그 생각하는 그때, 그리고 막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문 자격증도 따고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예, 친구가 저한테 이제 다가오기 시작해요. 암에 있던 친구예요. 예, 근데 그 친구도 고시공부했던 친구야. 자기도 떨어지고 나도 떨어졌어. 예, 그 친구는 시험은 떨어졌는데 그냥 일반 공무원 시험을 쳐가지고 법원으로 들어갔어요. 네, 법원의 공무원이었고. 그럴 때 여기가 우리 옛날에 공부했던 도서관이거든요. 같이 그 친구는 나랑 하루에 15시간 이상을 같이 있었던 공간이에요. 네, 그래서 일요일만 되면 이 공간으로 가요. 왜냐하면 막 일에 몰입을 하다가 일요일 되면 너무 비참한 거예요. 집에 있으면. 그래서 항상 어디 가냐면 아침밥 먹고는 그냥 바로 그대로 학교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도서관이에요. 도서관이고 여기 있죠, 그죠? 아사구리 있죠, 그죠? 이게 난관이거든요. 이 친구 둘, 제가 먼저 오든지 그 친구가 먼저 오든지 하여튼 와요. 괴로우니까. 그래서 와가지고는 앉아가지고는요, 지나가는 여학생 점수 매기기 시작합니다. 10점, 9점, 8점. 그리고 학교 군내 음식점 가서 밥 한 그릇 먹고 팩 차기 좀 하다가 또 앉아서 점수 매기고, 요걸 하다가 밤 되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또 생활 전선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주말에 시간 때우기 하는 거죠. 집에 있으면 너무 괴로운 거죠.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럴 때 그죠? 친구가 갑자기 고시 공부했던 또 선배가 오니까 도망가요. 왜 도망가냐 했더니 저 선배 암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도망갔어요. 그러다가 조금 있으니까 이 친구가 암회를 한다는 거예요. 도망다니다가 암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그 친구하고 저하고는 그냥 윈윈 구조에 있었어요. 저는 수치 해석이 굉장히 빨라요. 수치 해석이. 근데 한문을 모르겠는 거야. 고시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한문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한문을 몰라. 그럼 이제 점심 먹기 전까지 모르는 한문하고 이런 것들 적어놨다가 그 친구는 수치 해석하고 있는 경제학 이런 거 적어놓다가 밥 먹으면서 교환하는 거야. 나는 수치 해석해주고 그 친구는 나한테 한문 가르쳐주고, 그럼 밥 먹을 때마다 이렇게 윈윈 구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암의를 하는데 요걸 가지고 노력순위라고 그러는데 계산이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 두 개만 들고 왔어요. 26시만 들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줬어요. 방법을 얘기해주더라고. 가정. 그럼 가정이 있을 것 아니야. 뭐든 가정 없는 데가 없거든. 그 가정하는데 전체 합으로 포인트를 합산한대. 그리고 합산해서 포인트를 계산한 다음에 빼고 나머지 몫을 돌려준대. 그 친구 계산할 줄 몰라요. 그래서 내가 계산해줬어요. 그래서 이거 다단계 아니야, 피라미드 아니야, 괜찮은 거다 이렇게 했었잖아. 그리고 점수가 이것밖에 없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다음 주에 이걸 들고 다 들고 온 거예요. 21%까지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오케이 알아서 하고 받아가지고는 집에 가서 모는 중에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다음 주에 이걸 보여줬어요. 이 곡선인데 이게 굉장히 이게 세츄레이션 커브다. 중요한 건데 여기가 레거 타임입니다. 이거는 모든 집단에서는 그렇다. 미생물에서도 마찬가지다. 이게 이 레거 타임 있는 거고 이게 세츄레이션인데 이때는 유지되든지 다운되든지 둘 중에 하나다. 여기까지 보여줬는데 이거는 모르겠는데 내가 해석을 하자면
변곡점이라는 것은 여기가 이거 미분을 하게 되면 여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바뀌는 데가 12%다 12%. 그래서 아마 네가 하더라도 12%를 통과해서 15%만 되면 이게 되는데 여기까지가 아마 이 데드라인 같다. 이때 조심해라. 그 수치 해석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이제 와가지고는 계속 묻고 답하고 그 다음에 스피치하는 요령 그 스피치하는 요령도 이렇게 가면서 해라, 누구 호응해주는 사람 맞춰서 하라 뭐부터 해서 너무 막 긴장하고 힘들어하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막 조언을 해줬어요. 그리고 환경 제품이라는 것도 알았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기도 하고 막 이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 그랬을까요? 이제는 비즈를 지시하는 거예요. 자기가 현지인을 하면서 색간잡으로 2년 5년 열심히 하면 너 매월 통장 하나를 주는데 매월 5일이 되게 되면 1,000만 원 입금시켜준다? 이러는 거죠. 그리고 평생 럭셔리 여행 간다는 거죠. 그리고 기립박수 쳐준다는 거야. 이거 내가 원하는 거잖아요. 중산층 이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1,000만 원만 된 애들이 두 될 수도 있대요. 근데 자신이 없어서 못한다는 소리를 6개월 동안 했죠. 그랬더니 친구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 우리 공부할 때 날마다 붙어 다녔는데 이곳 말고 이 도서관 말고 주중에 일주일에 한 번은 얼굴 볼 수 있다. 미팅장 나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래 그렇게 하자라고 하면서 사인을 해요. 사인한 것도 이유예요. 그래서 미팅장에 그럼 갈게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근데 그 걱정이 되는 거야. 그 미팅장에 가게 되면 다 회원들 아니냐 했더니 다 회원이래요. 나는 회원이 아닌데? 그럼 그 친구가 쉽게 얘기를 해요. 그럼 회원하면 되지. 오케이. 6개월 만에 1, 2, 3을 아무리 얘기도 안 됐는데 이거 4번 하면서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미팅장에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33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한번 용기를 내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가 있잖아요. 경영종합 컨설팅, 물류 관리 컨설팅, 기타 이런 것들은요 보장이 안 되는 건데 이건 하면 될 것 같더라니까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돈을 냈고 지금은 파운데스 EDC가 되었고요. 의식주를 해결했어요. 평생 살아가는 문제를 평생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 거죠. 이거 대단한 거 아닌가요? 평생 숙제를 해결했죠. 그리고 지금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의미 있는 삶 중에 하나가 이제 파트너나 또는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행이라는 것도 굉장히 저에게는 새로운 즐거움이 있었어요. 첫 여행을 보내주는데요. 지금으로 환산하게 되면 8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된대요. 그래서 여행 안 갈 테니까 돈으로 달려버렸어요. 본사에다가. 나는 여행 필요 없어. 나는 돈이 필요하지 여행은 필요 없거든. 돈 주세요. 그러니까 돈으로 안 돌려주는 보너스래요. 난 캐시 오더래. 여행을 가기 시작했죠. 어떤 여행을 가냐면 지금 이제 다이아몬드가 되면서부터는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다니고요. 수석 타임 되면서는 의전 차량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스위트룸이 나오는 거고요. 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다이아몬드 되기 전에는 첫 여행이 하와이였고요. 그 다음에 코타키나발루였고요. 그 다음에 미야자키였고요. 그 다음 코타키나발루. 그래서 5번째 여행 때는요. 다이아몬드로서 여행을 떠났어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되기 전에 4회째 여행을 떠났고요. 다이아몬드 되고 나서부터는 이런 여행을 떠나요. 18개 나라에 갈 거예요. 최근에 이제 이거 시드니를 2023년에 들어갔죠. 그죠? 그래서 한 번만 간 것이 아니라 이게 연도를 뒤에 표현해 놓은 거죠. 이렇게 많은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왼쪽이 첫 여행 갔던 하와이예요. 2002년도. 밑에 보이시죠? 그죠? 네. 디카 사진. 네. 그리고 2017년이죠. 아무리 보더라도 오른쪽이 훨 낫다고 제가 아무리 봐도. 15년이 지났는데요. 15년 전보다도 이게 훨씬 나아요. 여러 가지 사진을 다 본다 하더라도. 코타키나발루에서 준 프로골퍼 협회에서 나와가지고 우리에게 골프를 가르쳐줬고요. 국내에서는 한 번도 뭐 골프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이때 배워가지고 그냥 필드에 나가서 자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코타키나발루도 애들 데리고도 갔고요. 부모님 모시고도 갔고 이런 여행을 떠나는 거죠. 조금 전에 오소리르님이 이제 싱가포르 여행 다녀오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진짜 럭셔리 이런 럭셔리한 여행이 없어요.
2004년도에 미야자키 여행을 갔는데요. 이건 왜 의미가 있느냐면 처음으로 가족 여행을 보내셨어요. 그때 우리 애기 이렇게 아직까지 기저귀 차고 있어요. 똥을 좀 못 가려가지고. 그래서 이 애는요 태어나지 않을 애인데요. 태어나지 않을 애인데요. 왜냐하면 제가 제일 부러웠던 사람이 두 부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애 많이 낳는 사람. 어떻게 저렇게 자신감이 있어서 애를 많이 낳을 수 있을까? 나는 못 낳겠던데. 두 번째는 아미를 그만두시는 분. 뭘 믿을 만한 게 있어가지고 아미를 그만둘 수 있을까? 저는 고민을 못 두겠던데.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여행을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애들에게 보상을 해주고 싶어가지고 다이아몬드 여행지에서는요 부부끼리 갈래 애들 데리고 갈래 해서 저 항상 애들 데리고 사포로를 갔었어요. 그래서 사포로에 7번 8번을 갔죠. 그죠? 그러면서 이 5살 때 모습이에요. 자, 4명 사진 찍었죠? 그 다음에 아래쪽 보게 되면요 엄마가 없어요. 네. 저희 부부는 그 맞벌이로서 다이아몬드까지 부업을 했어요. 네, 그래서 다이아몬드 되었지만 저는 휴가 받고 나왔는데 왜냐하면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방학이잖아요. 휴가도 필요 없죠. 근데 제 와이프는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어가지고 휴가를 갔다가 4일밖에 못 낸 거야. 그래서 집에 가버렸어요. 그럼 나 혼자 이렇게 애들 데리고 다니는데 이 애들이 나중에는 커가지고 점점 커지죠. 커서 지금은 제일 큰 애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애기 같은 애가 지금 나라를 지키고 있어요. 이제 내일 모레 되면 이제 퇴직이 아니고 뭐죠? 제대입니다. 지금 아래쪽에 있는 우리 딸은 지금 석사 마치고 심리학을 석사 마치고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려고 아무리 보더라도 엄마 아빠가 한 성공에도 따라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같이 이세 사업자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리에서 제 아버지와 제 인생 처음으로 아버지와 윷놀이를 하는 저희 아버지하고 추억은 놀아본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생일날 선물 받아본 적도 없고요. 어린이날 때 놀러 가본 적도 없고요.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날 아미에서 발리에서 그 경험을 만들어 주셨어요. 감사하죠. 두바이 여행이요. 그냥 이런 여행들을 다녀요. 팜 주메라를 한 번은 헬기로, 한 번은 경비행기로, 사막에서 그 다음에 스키도 타고 뭐 이런 여행들을 즐기는 거고요. 그랜드 캐년을 다이아몬드 때는 그냥 비행기 타고 버스 타고 들어갔어요. 근데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었더니 헬기를 주면서 라스베가스 공항에서부터 그냥 그랜드 캐년을 바로 날아가는 거예요. 중간에 한번 급유 한번 하고 이런 어떤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거죠. 50주년 행사, 60주년 행사 때는요, 레이디 가가 공연할 때 제 또 파트너가 또 다이아몬드가 됐기 때문에 같이 함께 참석을 하는 영광도 누렸고요. 애들하고 정말 멋진 그죠 여행을 즐겼어요. 근데 우리 애가 아직까지 철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애가 우리 애보다 키도 작아요. 근데 우리를 데리고 가장 아름다운 산호초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요. 100m를 끌고 가요. 근데 너무 좋았더니 한 바퀴 돌고 오니까 우리 애가 한 번만 더요 하는 바람에 이 애가 기절을 하더라니까요. 이게 기억이 나요. 이런 것들 우리가 너무 좋아했다는 거. 헐리우드를 2번이나 갔는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유명 배우들도 봤는데요. 선글라스 끼고 이렇게 하니까 그죠? 그 애들이 배우가 아니라 내가 배우 같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캐스팅을 안 해줘요. 크루즈 여행 너무 환상적이었고요. 그 다음 이제 이게 수석 다이아몬드 여행 겸이었는데요. 2016년도에 그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까지 내려와서 점수가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스코틀랜드 여행을 떠났어요. 테마는 귀족들은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라는 테마가 있었어요. 너무 환상적이었고요. 최근에 크로아티아 갔고요. 그 다음에 치앙마이 우리 딸하고 같이 이제 여행을 갔는데 항상 여행을 갔지만 사업자로서 여행 가니까 너무 다르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사업자로 여행 가니까. 그리고 이번에 이제 시드니를 갔잖아요. 7년 만에 다시 간 거거든요. 옛날 250억짜리 요트를 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미항을 돌아다니는데요. 이번에는 큰 크루즈를 타고 갔고요. 그 다음 비교를 해볼게요. 시드니 브릿지를 올라가서 클라이밍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건 한번 해봤기 때문에 다시 여기를 올라갔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를.
근데 이제 역사 탐방 투어를 하면서 시드니 철교를 배경으로 사진 한번 찍어봤고요. 그다음 오페라 하우스 안에 들어가서 라보엠 오페라를 관람을 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오케스트라 자리 뒷자리 바로 VIP 자리에 앉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요걸 본 게 아니라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 그 전체를 투어하는 걸 했었어요. 그래서 오페라도 봤죠, 투어도 해봤죠. 그러니까 이제 오페라 하우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옛날 감동이 더 새로워졌어요. 블루 마운틴을 가고 싶었는데 우리 파트너들 선물 산다고 블루 마운틴을 못 갔어요. 옛날에. 이번에는 갔었거든요. 유칼립투스 나무층이 너무 두껍기 때문에 이게요 빛을 반사해가지고 그냥 파란 색깔을 보여요. 그래서 블루 마운틴이에요. 그래서 작은 뭐죠, 그랜드 캐니언이라고 그러는 거죠. 여기도 가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 스코틀랜드에서도 여행 갔을 때도 스카치 위스키, 스코틀랜드 위스키거든요. 정류주거든요. 그거 제조하는 방법이라는 다 봤어요. 그런데 시험도 해봤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와이너리, 세계에서 좋은 와이너리 다 가봤고 해봤는데요. 이번만큼은 공장 자체를 가봤어요. 저희는 엄청난 의미가 있었어요. 공장 자체에서 해설을 들으면서 여기 있는 와인도 같이 안에 있는 진짜 숙성되고 있는 와인을 꺼내가지고 마셔보기도 했고, 그리고 해설을 하면서 그죠? 큰 드럼통, 작은 드럼통막이 있어요. 이게 오크톤이거든요. 그런데 작게 만들수록 표면적이 많아지죠. 공기층하고도 그다음 오크하고도 접촉면이 많아지니까 숙성이 더 진하고 좋아지는 거죠. 그거 와인은 작은 통에 나는 거거든요. 막 해설을 하고 해요. 그래서 그 통역 하시는 분이 그걸 잘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제가 통역 대신하기도 해주고 이곳에 가보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요. 여기에 미생물학 교과서에 나오는 건데 정말 가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면을 저는 이 시드니가 특별함으로 좀 다가와요. 이런 여행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 되면 사포로 가죠. 그 다음에 크루즈 가죠. 북극 가죠. 이런 식으로 해마다 여행이 돌아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냥 의식주 해결했잖아요. 그리고 정말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건데 더 의미가 큰 것은 제가 이걸 보여주는 것은 저만 가고 여러분들은 이것이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면 메롱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은 과정을 지나고 나면 이게 여러분들의 삶이 된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저에게는 또 의미 있는 삶의 일부예요. 타인에게도 제 한 몸 그죠? 지탱하기도 힘든 삶을 살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잖아요. 어쩌면 모르잖아요. 여러분들도 나도 한번 해볼래요. 그죠? 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비전을 현실로 만들었어요. 평생 부자가 됐군. 이제 더 이상 평생 가난해지지를 않아요. 네. 그리고 평생 여행 즐기는 거죠. 그리고 상속도 가능한 삶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1번 탄탄대로를 겪었을까요? 고난의 연속이었을까요? 질문. 자, 1번, 2번 어떤 거예요? 2번. 그래, 2번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탄탄대로를 겪고 계세요? 고난의 연속이세요? 2번. 그럼 답 나왔네요. 여러분들도 되겠네요? 근데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1번을 기대하신 거 아닐까요? 1번을 기대를 하면서 나 자신을 질책을 하고, 그죠? 나의 못남을 자꾸 드러내고 그렇지 않나요 혹시? 2번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랬습니다. 첫 번째 고난이 있어요. 초기 때. 그래서 제가 초기 사업자를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초기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해요. 여러분들도 오늘 진짜 사인했던 마음으로 초기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저는 지금 그 마음으로 돌아왔거든요. 저도 지금 액션 10개 대그 액션을 하는데 도전하지는 않아요. 10개 대그 액션을 하는데 도전을 했다면 제가 트리플 사이버 돼 있겠죠. 도전을 하지 않는 거 우리 파트너들이. 그래서 제가 더 도전하려고요. 지금 4개 대그들도 찾아가지고 14개 대그를 만들어서 FCA를 바로 도전해버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초기 마음을 한번 내보시길 바라요. 제가 이랬어요. 초기 고난. 친구가 같이 사인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니 했더니 주문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주문 같이 했어요. 택배가 왔어요. 공동주문. 옛날에 공동주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눴어요. 영수증이 3개 오더라고. 너 거, 내 거, 공동 거.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되니? 너도 이렇게 해라. 독립했어.
제품 주문 방법 배우고 난 다음에 독립을 했다니까. 비즈니스를. 이 친구 가르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알아서 하네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행히 미팅 장소를 가르쳐 줬네요. 그래서 미팅 장소에서 윗선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업라인이죠. 윗선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형제 그룹에 있는 분이 수첩 하나를 줬어요. 거기 오디오가 나오더라고. 그 월드와이드 그룹 수첩이라는 건데. 그래서 거기다 전화를 해가지고 이은경 씨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오디오 주문하고 싶은데요 이랬더니 어떤 근력에 수첩에 나온 거 몽땅 다요. 모르니까. 그래서 오디오를 씹어 먹었어요. 도서 목록이 나오더라고요. 책을 씹어 먹었어요.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도움 받을 때는 없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빵 퍼센트인데 업라인들 저를 알아볼까요? 몰라요. 한 20명 정도가 있었는데. 예. 그리고 박사죠, 뭐죠 이렇게 막 타이틀이 붙어 있으니까 약간 두려워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아줌마들 중심이었거든요. 지금은 멋있는 사람들이 많이 하지만. 예.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당신은 박사니까 알아서 잘 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내팽개 쳤어요. 이렇게 했었어요. 두 번째, 와이프의 반대가 너무 심한 거예요. 와이프의 반대가. 그래서 그 여성 리더님들이 진행하면 그죠? 배우자의 반대는 항상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정보 차이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이제 오해를 했다가 정보를 받아들이고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와이프가 반대하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와이프가 공무원 시절에 여직원들을 모두 다가 숙직실을 부르더랍니다. 숙직실에 갔더니 남자 한 분이 무릎을 꿇고 체지를 비벼가지고 사세요 이랬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다른 사람 모두 불쌍해서 하나씩 사줬는데 우리 와이프만 안 사준 거야. 그러니까 잘난 신랑이 그 짓 하고 하는 걸 못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을 다시 발견했는데 그러면 이게 어떤 건지를 물어보든지 허용을 못하면 알아는 보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막무가내로 반대하는 사람이면 나는 결혼 안 했을 거다. 오늘 미팅 갔다 올 테니까 애 하나 있는 거 네가 데리고 갈지 내가 가져갈지 판단해서 그냥 결정만 해주면 뭐 그렇게 하자. 같이 못 살겠다 이랬어. 그랬더니 돌아와가지고는요 타입을 봤어요. 나는 하는데 절대 자기는 거들지 않는다. 이렇게. 그러면서 제 와이프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보던 책을 보고 제가 듣던 오디오를 듣고 알잖아요. 책을 딱 엎어놨더니 책장이 바뀌어져 있어요. 지금은 디지털이니까 그렇지만 옛날에는 카세트 테이프이기 때문에 돌아간잖아요. 한 10분, 20분씩 듣는 거야. 그러면서 제품을 써보기 전에 제품이 너무 좋아서 반해가지고 제가 미팅 가는 날 제 와이프는 사람들 우리 집에 다 모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신랑이 암이 안 난다 그러니까 언니들이 뭐냐면 그래도 뭐라도 하면 도와줘야지 이러면서 제품을 써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리는 PB는 10만 점, 제 와이프가 올리는 PB는 50만 점. 이렇게 해서 6%가 되고 이렇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것은 제 와이프가 더 잘하는 거야. 이 반대인데도요, 내가 확고한, 저보고 뭐 이혼하자 그런 말 하자는 게 아니고요. 확고한 의지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배우자들은 꼬리를 감춥니다. 저는 그걸 알았어요. 정쩡쩡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거죠. 그죠? 왜요? 애들도 그렇잖아요. 저도 우리 애들에 물어봅니다. 아빠 이거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너 결정이 났니? 네 아빠. 엄마 얘기해봐봐. 이유를 얘기해. 그래 그럼 최선을 다해봐봐. 근데 아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안 돼. 우리 애가 흔들린다는 느낌 들게 되면 반대를 하지만 확고하다 살 때면 어쨌든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 거 맞죠? 네. 그래서 혹시 배우자가 반대하시면 여러분들이 혹시나 흔들거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고난이 있습니다. 이제 와이프의 허락을 얻고 이제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 명단이 2명밖에 없어요. 한 명은 제게 아메를 알려준 스폰서고 한 명은 초등학교 친구예요. 그래서 이름을 적으라 그래 2명 적어갔더니 이게 누구냐 해서 내 스폰서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은 지우래. 왜냐하면 고립된 생활을 너무 오랜 생활을 하니까 사람이 내 주위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 명 있는 친구에게 너무 좋은 기회라서 진주에 있는 제일 좋은 호텔의 커피숍에서 그때 당시 5,000원짜리 커피를 마시면서 준비 안 된 채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메이가 이런 기회가 되니까 그 피라미드다. 이게 아니거든 하고 막 그림을 그렸더니 그러니까 피라미드잖아.
이거 아니거든 하니까 그러니까 비춰냈잖아. 그 지금 하는 이야기는 2시간 동안. 그 이야기를 2시간 동안에 부정적인 샤워를 당하니까 안 된다. 한 명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날 아메이를 그만뒀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그만뒀습니다. 1번에서 그만뒀습니다. 1번에서. 끙끙 앓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저히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럼 내가 뭘 먹고 또 살아야 되지? 다른 방법은 뭘까? 그 친구가 얘기했습니다. 내가 유학을 가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얘기 못했는데 혹시 우리 딸애가 유학 가려고 하면 네가 좀 보태줄 수 있니?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런 고만한 집에서 2천만 원 전세에서 살기 싫은데 난 좀 괜찮은 집에 살고 싶은데 너 나한테 좀 경제적인 좀 도움을 줄 수 있니? 안 된대요. 그러면 우리 애를 잘 키우고 내가 좀 잘 살고 싶은 이 욕구를 채울 수 있는 방법 가르쳐 줄 수 있니? 없대요. 그럼 반대하지 마. 그래서 시작했어요. 다시 했어요. 이제 일주일 그만뒀습니다. 일주일 그만뒀어요. 못 견디겠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희망이 있었는데 희망이 딱 떨어지고 나니까 이 절망이잖아요. 그래서 희망이 떨어졌을 때 사람들은 자살합니다. 아무리 가난하더라도요 희망이 살아있으면요 살아갑니다. 근데 아무리 대기업의 총수라 하더라도요 희망이 딱 끊기는 순간 자살하는 겁니다. 그게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그걸 압니다. 다시 희망을 불태웠어요. 다시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초기는 그렇잖아요. 한다고 하는데 내가 주어진 조건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주어진 조건 하에서. 그런데 어느 날 결단하는 기회가 와요. 아침 8시 출발, 아침 8시 회사에서 국민에 대한 의뢰부터 시작해서 국민 의뢰부터 시작해서 새벽 1시까지 일을 하거든요. 들어와가지고는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다시 노동법을 공부해요. 거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제가 쓰러진 거죠. 뒷목 잡고 쓰러졌어요. 차를 타고 오는데 누가 뒤에서 돌을 던져요. 돌아보니까 없잖아요. 내 혼자밖에 없잖아요. 이게 나중에 10분, 5분, 1분 간격으로 돌을 때리는 거야. 이게 뭐냐면 이게 압이 올라오니까 이게 돌 때리는 거 느낌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장에 다시 복귀해가지고 딱 쓰러졌는데 그때 우리 이사장님이 있고 그 다음에 저였거든요. 그 다음에 제 부하 직원이고 그래서 이사장님이 사모님 오셨는데 저를 막 주문하면서 울부짖어요. 그래서 기분은 좋았어요. 인정받으니까. 근데 다시 저를 쓰러지게 만들어요. 네가 쓰러지면 여기는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내 몸이 걱정해서 아니고 뭐가 걱정이야. 그래서 이게 내게 아니구나라는 걸 그때 내가 느꼈어요. 그럼 내가 가진 게 뭐가 있지? 암인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논문별 3번 내라고 있습니다. 논문을 하나 내면요. 학위 논문 말고요. 투고 논문이 있어요. 잡지. 투고 논문을 내게 되게 되면 거기 있는 내용들을 뭐 이력서를 쓸 때 복사해가지고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별 3번으로 내 논문 부분만 하나의 케이스를 잘 만들어가지고 한 30부씩을 줘요. 그럼 10개가 있으면 300부가 있겠죠. 그거 다음에 이력서 쓸 때 써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과 계통에서는 논문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별 3번을요 박스에 넣어서 버려버렸어요. 나는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거기를. 나는 이 길로 통해서 나는 성공하리라. 그러니까 돌아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다 포기 못하는 거 돌아갈 데가 없으니까. 두 번째는요. 자꾸 업라인들이 큰 펑션에 가보자는 거. 이게 대전 충북 실내체육관에서 하는 행사였어요.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12시간 행사. 미쳤죠? 여기 가보고 싶은 거야. 가보고 싶은데 제 친구는 뭐냐면 안 가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자꾸만. 근데 자꾸 위에 얘기를 들으니까 가면 좋다는 거지. 그래서 가봤어요. 가서 들으니까요 계속 뭐 얘기하냐면 스폰서님 감사합니다, 스폰서님 감사합니다, 스폰서님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야. 그리고 홈미팅 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와요. 근데 아니 그래 아메이를 알려준 것에 대해서 감사한 거는 맞는데 제품 주문하는 거 한번 가르치고 알아서 해라고 그러니까 저렇게 감사한가? 또 홈 미팅? 집에서 미팅을 한다고 또 저건 뭐지? 사무실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갈 수 있는 그 미팅은 봤는데 이건 뭐지?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홈미팅이 뭐예요? 라고 해서 그때부터 홈미팅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집에서.
그러면서 초대를 시작하면서 사업이 성장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단이라는 것은 그죠? 맺고 끊는 게 정확히 된다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결단하게 됐죠. 그리고 제가 해석을 잘못했었어요. Just show the plan인데 only show the plan을 했거든요. 그래서 show the plan 하면서 나오는 결과물을 가지고 소비자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show the plan만 한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창원에 있는 친구에게 찾아갔는데 플랜을 보여줬더니 제품만 쓸 거래. 제품만 쓰면 안 되냐 그래. 안 된다 그랬어요 저는. 사업을 해야지. 너 고등학교 때 꿈이 있었잖아. 나 너에게 너무 실망이라고 돌아와 버리고. 그 다음에 제 파트너가 리더님 제 제품 이야기 해가지고 소비자 하나씩 만들면 안 될까요? 안 돼요. 사업 설명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플랜을 한 달에 10건씩을 힘든 과정에서도 새벽 1시에 마치는 과정 속에서도 한 달에 10건씩을 하니까 결국에는요 아웃레거가 나와요. 나오는데 다 사라져버린 거죠. 뭘까? 이유가 뭘까? 연구하는 사람이 되어서 복귀를 합니다. 바둑에 복귀 있잖아요. 그죠? 바둑 보게 되면요 귀신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좀 머뭇거리고 있을 때 두둑 떼어가지고 다시 뭐 이렇게 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둑을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요 오늘 집에 가가지고 첫 밤부터 상대하고 같이 놓아가면서 어디가 문제인지를 압니다. 그걸 복기라고 하는 거죠. 연구하는 사람들은 계속 복기를 해요. 자연과학 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문제인지를 발견하려고 복기를 했어요. 발견 안 되잖아요. 복기한 걸 가지고 업라인을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분하고 같이 카운셀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미팅에서 들었던 거, 오디오에서 들었던 거, 책에서 들은 것들은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전하고는 다른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업라인들의 상황, 이야기를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고요. SP가 안 돼요. 정확히 말하면 15%가 안 돼요. 그래서 12월 31일 날 제 집 근처에 있는 산성공원에 올라가서 여기 이게 명물입니다. 명월. 8경에 속해요. 그 8경에 속하는데 저에게는 비참한 거예요. 눈물이 났죠. 생각을 했어요. 복귀를 했어요. 다시 집에 들어와서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뭐냐고 봤더니 상담을 했더니 그냥 단순히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목표가 없었고요. 목표에 따른 세부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요걸 짜기 시작했어요. 3개월 했더니요. 1월 달에 15%가 되고요. 2월 달에 18%가 되고요. 3월 달에 SP가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SP가 되는 것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SP를 마감하고 난 다음에 업라인에게 한 15명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SP가 됐습니다. 대단하십니다. SP가 됐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지금 상황하고는 진짜 어쩌면 비참한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비참한 줄 몰랐어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그런 게 아니더라고. 나 혼자서 그냥 낙동강 오리알처럼 턱 떨어져 있더라고요. 하지만 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업라인이 있으면 몰라주면 어때요? 그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SP가 되었는데요. 문제는 그 다음 또 SP 돼야 되잖아요. 근데 당근이에요. 당근. 왜? 미팅에 갔더니 사람들이 모두 다가 천만점하고 그 다음 계속 하는 거야. 당연히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21% 하다가 다시 21%가 안 되는 걸 상상할 수 없는 거야. 생각을 못 한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21%를 또 해야 되지? 두 번째가 더 어렵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걸 해냈어요. 지금도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21% 되다가 18%, 15%로 되는 것이 내 머릿속에 입력이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머릿속에 입력된 걸 합니다. 그 무조건 고예요. 갔죠. 그랬더니요. 비즈니스잖아요. 진짜 고난입니다. 장인수리님하고 제 업라인 파운더스 에메랄드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같이 안 해요. 우리는 다이아몬드를 못 만나는 거야. 딱 끊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역사 과거의 전례다 보니까 이분하고 또 제 위에 업라인하고 또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막 각기 따로 하겠다는 거죠. 근데 제가 SP 때 제가 파트너들이 한 20명 됐거든요. 많죠? 지금 20명이면 파운더스 에메랄드죠? 네. 근데 제 업라인이 인구가 몇 명이냐면 25명이었거든? 그러니까 쟤 빼고 3명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다른 쪽으로 가고 싶은데 이 업라인하고 같이 얘기 안 하고 싶은데 제가 안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LOS를 지키려고 하는 거야.
왜 장인수리님하고 요 그 우리 파운데스 에메랄드님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서 밑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저는 발견을 했거든요. 이걸 고수하고 있어야 되지. 나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지켰어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나는 지키겠습니다. 당신 혼자 가서 하세요. 이랬거든. 그랬더니 제일 큰 1번 내가 와가지고 한 명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F1은 저하고 하고 있고 F2는 그분하고 하고 있고 F3는 저하고 하고 있고 F4는 그분하고 하고 있고 F5는 나하고 있고 각기 나눠져가 있으니까 F1이 가가지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완전히 와야 돼가지고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슨 사업이냐고 그만둬버리는 거예요. 이번 내에는 와가지고는 컴퓨터 가게 하시는 분인데 와가지고는요 그때 ABN이 딱 등장을 했거든요. ABN 사이트를 딱 열어주면서 저 창현이 별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나하고 같이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내 네트워크를 갖다가 아니 천만년 개우하는 사람이 뭐가 있겠어 네트워크이 그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1번 2번이 사라져버려가지고 완전히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런데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될까요? 해야 되지. 왜 내 사업인데 그죠? 그거는 그분들이 상황이고 난 내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21% 어떻게 할까만 고민했어요. 그래서 GP를 해요. 네 번째를 해요. 다섯 번째를 해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까지 합니다. 그래서 PT가 돼요. 서울에 PT 세미나 와가지고는요 다시 한다는 마음을 했어요. PT까지는 딱 하자. 그러니까 다시 하겠다. 그리고 첫날에 돌아와가지고는요 모든 사라졌던 파트너들 모든 파트너한테 전화를 해서 정말 미안하다. 진주 다시 내려가게 되면 창원에 내려가게 되면 부산에 내려가게 되면 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내가 잘못한 게 많은 것 같다. 내가 사업 좀 많이 할게. 다시 해봅시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다음날 미팅 속에서 스폰서를 제외하고 본인 스스로가 사업 설명한 사람 손들어 보세요 하니까 PT 중에서 쟤만 손드는 거예요. 제품 설명한 사람 손들어 보세요. 쟤만 손드는 거야. 제가 제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용기를 더 가지고 계속 꼬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갔어요. 그럴 때 7번째를 갔고요. 8번째를 갔고요. 간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네트워크가 좋아서? 아니에요. 돈 때문에 그랬어요. 저는 아메이를 핀 가려고 한 게 아니라 돈 벌려고 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아메이를 뭐 때문에 하세요? 돈 벌려고 하세요? 핀 가려고 하세요? 돈 벌려고 하죠? 네. 저는 돈 벌려고 왔어요. 지금처럼 연말 보너스가 있는 게 아니었던 시절이었었어요. 7번 연속하게 되게 되면요 21%에서 23%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11번을 연속하게 되게 되면 25%를 주는 거예요. 24%를 주는 거예요. 25%를 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보면 연말 보너스하고 비슷한 형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퐁당하고 나면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이게 견인이 되어가지고 그죠? 돈 버는데 견인이 돼가지고 1000만 점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웃레그가 다 사라졌지만 그 뒤에 다시 아웃레그가 다시 또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아웃레그를 만들었거든요.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아웃레그가 만들어서 잘 돌아오고 있었는데 5월달인가 6월달인가 제가 6레그가 Q가 들어가요. Q 다이아몬드가 된 거죠.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럼 9월부터 Q 들어가서 이제 파운데스 다이아몬드까지 갚을 거예요. 그런데요 6레그 중에서 3레그가 6 플러스 3레그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친한 그죠 친구가 그만둬요. 제일 친한 제 여동생이 그만둬요. SP가 제일 친한 처남이 그만둬요. 제일 친한 사람들만 그만두고 안 친한 사람들만 남아있는 거야. 네트워크에 위기가 왔죠. 무너진 거죠.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오뚜기잖아요. 다시 시작한 거죠. 그래서 3개 레그가 남고 6레그가 다 사라져요. 그래서 SP급 3개 레그가 없어지면서 3개 레그가 또 사라져버린 거죠. 9레그에서 또 3레그가 남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겠느냐. 미팅 딱 정리 딱 하고 다시 꿈 적고 목표 적고 명단 적고 다시 뛰기 시작해가지고 다시 6레그를 또 찾아와요. 그러니까 또 9레그를 만들어요. 그래서 찾아왔던 사람에서 독립하면서 사파이어가 돼요. 그리고 찾아왔던 사람 중에서 또 2사람이 되면서 3번, 4번 되면서 에메랄드가 돼요. 그리고 원래 남아있던 3개 남아있던 천만님 같은 그 사람들이 5번, 6번이 돼서 다이아몬드가 돼요. 그래서 그 해에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파운데스 에메랄드를 동시에 달성해요. 그냥 달리는 거죠. 이게 사업이니까요. 그죠? 아니 그만두시는 분은 그만두시는 이유가 있어서 그만두겠죠. 하는 사람은 하는 사람 이유가 있어서 하겠죠. 그죠? 네. 아메이는 좋은 사람들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들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나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들어와서 이곳에서 좋은 사람으로 바뀌면 계속 하는 거고 좋은 사람으로 바뀌지 않으면 자기 본성대로 가겠죠. 그죠?
그래서 아메이는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내 파트너 속에서 좋은 사람은 어떻게 들어와요? 나쁜 사람 들어올 수 있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력서를 가지고 자기 살아왔던 삶을 가지고 측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다시 출발해서 다음대로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람피리리님이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느냐라는 3가지 주제만 얘기 드리고 여러분들이 참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기러기 교훈이에요. 팀워크죠, 그죠? 앞선 기러기는 맞바람을 맞으면서 그냥 용을 쓰면서 갑니다. 갑니다. 그러니까 뒤에 기러기는 아름다운 울음소리를 내는 거죠.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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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라. 여기 계신 분들도 시너스트 그룹의 전체잖아요, 그죠? 여기 계신 분들도 앞선 기러기가 있고 뒷선 기러기가 있는 거죠. 다 역할 분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앞선 기러기가 되었다가 언젠가는 뒷선 기러기가 되면 환호해 주는 거죠. 자, 이 뒷타임에는 또 성취하신 분들이 나오겠죠. 그분들이 앞선 기러기죠. 그럼 뒷선 기러기가 뭐 해야 됩니까? 환호해 주고 박수 쳐줘야 되는 거죠. 내가 되고 안 되고 중요한 게 아니죠. 이 팀이 가면 되는 거죠, 그죠? 아니 이 꼬랑지에 붙어 있다 하더라도 이 방향대로 가면 내가 되는 거 아닌가요?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는 거죠. 이런 모습이죠. 두 번째는요. 이것에요. 팀워크 중에서 가장 중요한 팀워크이 LOS예요. 그러니까 스폰서와의 팀워크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생명으로 삼았거든요. 스폰서와의 팀워크. 네. 태양 보이시죠? 태양이 너무 가까이 있는 수성이나 금성 같은 경우는요. 타버리기 때문에 생명이 존재할 수 없어요. 화성이나 목성이나 토성, sun왕성, 해왕성 같은 경우에는요. 태양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얼어서 죽어요. 지구처럼 있어야 돼. 저도 제 스폰서님이신 장인수리님한테 너무 가까이 가면 타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나와요. 멀리 떨어졌다면 그것도 또 쫓아가요. 이걸 왔다 갔다 해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중이죠. 다이아몬드 갈 때 아무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요. 네. 장인수리님이 뭘 좀 도와줄까 하길래 일주일에 5분간만 시험만 내주십시오 했어요. 5분 동안 뭐 하게? 와서 제가 5분 동안 제가 일주일 동안 뭐 했는지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들어만 주십시오. 그리고 조언해 주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다는 말만 주십시오. 그래서 진주에서 부산으로 2시간 차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이 말 합니다. 장인수리님. 그렇죠! 이러면서 5월달 되니까 장인수리님이 조창님도 오지마! 나 지금 FC 여행 가. 알겠습니다. 해놓고 제가 부산으로 가서 장인수리님이 사무실 있는 쪽을 4층까지 올라가서 바라보면서 장인수님 제가 왔습니다. 막 저 혼자 브리핑하면서 장인수님이 얘기를 합니다. You can do it! 오케이. 혼자서 강한 사람 없어요. 장인수 리더님하고 저하고 죽이 맞는 사이예요. 그럼 장인수 리더님이 저한테 뭐 좋기만 할까요? 아니에요. 그 좋고 나쁘면 문제는 아니에요. 맞추어 간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저는 항상 장인수 리더님하고 어떤 상황이냐면 옛날이나 지금이라도 장인수 리더님에게 반대된 이야기를 계속해요. 장인수 리더님 뭐라고 하면 예 이러고 또 얘기하고 그걸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장인수리님은 제 이야기를 집에 가서 곰곰이 되돌아보고 나중에 전화 오세요. 네 말이 맞다 이러면서 전화 오세요. 그 역할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장인수리님이 상황을 잘 모르겠어. 그럼 내가 너무 멀리 들이으니까 가까이 다가가는 거죠. 그죠? 너무 가까이서 모든 걸 다 하는 거야. 모든 걸 다 하면요 결정이 보이거든요. 그럼 나에게는 치명타예요. 내가 화성이 수성이 되는 거야. 타버리는 거죠. 물러서는 거죠. 그리고 스폰서백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메이 다이아몬드 가든 수석 다이아몬드 가든 더블 다이아몬드를 가든 그죠? SP를 가든 GP를 가든 PT를 가든 관계없어요. 어떤 핀에 도전하든 딱 하나 믿어주는 스폰서 또는 업라인 한 사람만 있으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본인 믿음 가지고는 이게 약해서 안 되더라고요. 자 볼게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러니까 태양은 가만히 있으면서 그죠? 지구가 뺑뺑이 돈다고 생각하죠? 그죠? 실제 모습 보여드릴게요. 자 태양입니다. 가운데 있는 태양입니다. 요 태양도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한 달 동안 스폰서 협회에서 안 돌았다 그러면 벌떡하고 없어. 계속 따라가야 돼. 보이시나요? 수금, 지화, 목, 토, 천의 맹이 태양을 따라서 뺑뺑이 돌고 돌아가는 거. 해성처럼 보여요. 이게. 노란 이게 태양이에요. 지구 보이시나요? 그만 보이죠 지구? 저는 자연과학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어디냐면 내가 내 스폰서님하고 그죠? 관계를 형성 안 한 지 3개월이 넘었다 그러면 나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무조건 하고 따라가지고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지만 3개월 전에 제 파트너랑 얘기를 했어. 근데 3개월 전과 지금은 제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 두 번째는요, 당나귀의 교훈이에요. 이게 당나귀가 우물에 빠졌어요. 근데 우물은 물은 없어. 물은 없어. 근데 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랬더니 옆에 똥 그름이 있는 거야. 반 액체처럼 되어 있는 똥 그름이 있어. 그걸 사람들이 똥 그름을 던져요. 던지니까 어떻게 될까? 당나귀가 밟아가지고 다져가지고 등에 흔들어서 등에 맞으면 흔들어가지고 밟아가지고 다져가 올라오는 거죠. 거절이라는 것을요, 밟아서 흔들어서 밟고 올라오라고요. 거절을 받아야만이, 고난을 겪어야만이 성장이라는 거죠. 돈 한 푼 안 들이고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이거밖에 없어요.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건 요 정도만 나눠 할게요. 그 다음 마지막 나비의 교훈이에요. 나비의 교훈은 뭐냐면 아래에서 깨어났어요. 애벌레가 되어 있어요. 사각 묻습니다. 다 먹고 나면 이제는 번데기를 털어요. 그런 다음에 인내의 시기를 거쳐요. 그리고 나비가 되려고 할 때 막 발길질을 하면서 근력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아름다운 나비가 됩니다. 그런데요, 보통 이 나비가 그죠? 번데기에서 발버둥을 막 치니까 누군가가 벤치를 가지고 톡 하고 잘라주게 되면 나오기는 나오지만 나비의 근력이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나비는 그대로 날지 못하고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스폰서 밑에서 하지 마시고요. 뭐냐면 내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배워가지고 상담하면서 스스로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짧은 시간에나마 해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아메이는 그냥 여러분들이 정말 현재 미래, 더 큰 미래, 더 먼 미래를 위해서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고 더 나은 삶을 자식에게 물려주기를 바라는 그 비전이 내 가슴 속에 있다면 그냥 묵묵하게 꾸준하게 여러분들 스폰서 온라인이 밟아갔던 그 길을 따라서 진행해 나가면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고난이 고난인 것으로 모른 채로 통과된다는 사실이죠. 지나서 보니까 그게 고난이었구나라는 것이 느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아메이는 기회고 희망이라는 이야기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전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